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는 소방혈선 전문가들 소방맨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감지기 특성과 감지기 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지기의 특성부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신기를 제작할 때 220V 상시 존에 들어가서 트랜스를 거치면서 회로 구성이 24V나 25V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감지기를 이용한 회로 구성을 했을 때 종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20V, 21V 또는 22V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뜨죠. 그리고 나서 수신기에서 화재로 인지하는 기본 전압이 있습니다. 화재 감지하는 최초 전압은 보통 17에서 19V입니다. 수신기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 정도로 한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감지기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연기 감지기, 광전식 감지기가 있고, 그리고 열 감지기, 차동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정온식이나 마찬가지죠. 열 감지기라 표현합니다. 자, 연기 감지기는 자체 발산하는 적외선 LED로 산란광량의 변화를 이용해서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열 감지기는 급격한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최근까지도 챔버형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반도체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감지기 종류별로 그 소비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상시로 발광하기 때문에 소비력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열 감지기는 상시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메달이 움직였을 때만 화재를 인지하기 때문에 소비전력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기 감지기의 소비 전력을 1이라고 했을 때 열 감지기는 0.5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한 루프에서 감지기를 몇 개까지 걸 수 있느냐를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개념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약 15개에서 20개 정도, 그리고 열 감지기 같은 경우는 25개에서 한 50개 정도, 이 정도로 한 회로에서 설치가 가능하죠. 약 반 정도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이 한 회로에 위 수량 이상의 과다하게 설치를 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여 선로상으로도 화재로 인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걸게 되면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거리가 멀거나 또는 감지기를 과다하게 많이 걸었을 때는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죠. 19V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신기에서는 화재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는 거죠. 실제로 화재가 없어도 수신기에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동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기본적인 거, 연감지기 수량 그리고 열감지기 수량을 기본적으로 알고서 우리가 회로 구성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하 주차장인데요. 여기에 SVP가 있습니다. 연감지기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열감지기 8개가 되어 있는 회로죠. 그래서 SVP 같은 경우는 A 감지기, B 감지기 둘로 나뉘는 거죠. 이거 반으로 봤을 때 연감지기 2개, 열감지기 4개가 한 회로, 그리고 마찬가지 연감지기 2개, 열감지기 4개가 한 회로이면 부하가 많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 같은 게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죠. 다른 도면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같은 현장인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발신기가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발신기 쪽으로 귀로 하는 거죠. 자, 감지기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요. 보면 자, 연기 감지기들 여기 많이 있죠. 자, 연기 감지기들 한번 씌워 볼까요? 연기 감지기가 25개, 그리고 열 감지기 13개입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를 봤을 때 연감지기 25개와 열감지기 13개를 뭐 한 7개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은 25개 더하기 7개면 32개가 되는 거죠.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동작이 날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을 쪼개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반 정도 한 회로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 요거 정도를 반으로 쪼개서 한 회로 잡고, 그래서 회로를 2개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수신기 회사를 먼저 선택하고 나서 공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배관 배선이 끝난 상태에서 수신기 제작을 의뢰를 하죠. 수신기 회사마다 연기식이든 차동식이든 한 회로에 걸 수 있는 수량의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공사하면서 어떤 수신기가 와도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아까 봤었던 연감지기 수량 그리고 열감지기 수량에 비슷하게 회로를 쪼개 놓는 게 좋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오동작이 없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세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전체 한 층에서 화재가 뜨면 어느 집에서 화재가 띄운지를 모릅니다. 회로를 쪼개 놓으면 회로가 걸려있는 부하들의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찾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늘을 쪼개서 두 라인을 해서 소화전에 회로를 구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현장인데요. 여기에 소화전이 있고 여기서 출발해서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세대를 거쳐서 자, 이쪽으로 소화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세대에 연감지기 하나, 열감지기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세대를 거쳐서 여기 넘어가죠. 그러면 연감지기가 11개, 그리고 열감지기가 8개 설치가 됩니다. 8개면 전압 강화를 봤을 때 한 4개로 보고 연감지기로 기준했을 때 한 15개 정도 부하력 걸리는 거죠. 한 회로에. 이 정도면 적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대가 있더라도 감지기 수량에 따라서 도면대로 가거나 또는 하늘을 더 잡아서 회로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감지기 화재가 떴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또는 주차장이든 한 루프를 형성해서 감지기 회로가 수신기 쪽으로 오죠. P형이든 R형이든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수신기에서 화재가 떴을 때 발신기를 눌러서 화재가 뜨는 거, 그런 것들을 제외한, 그리고 댐퍼나 수동 스위치를 눌렀을 때 화재가 들어오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감지기 라인에서 화재가 떴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감지기 화재 발생 원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현장에 가보면 연기가 많이 찼거나 화기가 실제로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바로 119 신고를 하고 바로 대처를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지기 자체 불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가 수신기에 떴는데 현장에 가보니 감지기에 화재가 떴다는 LED가 켜진 건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화재가 수신기에 떴을 때 감지기 자체 불량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해당 감지기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화재를 띄웠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전에 의해서도 화재가 많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소선으로 인해서 감지기 라인이 누전이 되면 그때도 화재로 인지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누전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계기 불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R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계기 불량이면 중계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중계기 불량인지 아닌지는 체크를 해 봐야겠죠. 각 상황마다 어떻게 될지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화재 감지를 하는 회로에는 약 21V 정도가 유지가 되죠. 그러다 화재를 인식을 하게 되면 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5V에서 7V 정도, 그 정도로 선로에 전압이 뜹니다. 그러면 화재로 보는 거고, 그리고 감지기 자체 내에서 오동작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전압은 약 2V에서 3V 정도 봅니다. 선로이 단락이 돼도 회로선하고 공통선이 붙었을 때, 쇼트가 됐을 때는 전압 자체가 0V로 뜹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 전압을 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참고용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재 감지기에는 자체 내에 화재 인식 홀딩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수신기에 화재를 보내는데 자체 내에서 화재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2시간 또는 3시간, 길게는 한 3, 4일 정도 계속 홀딩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떴을 때 우리가 그거를 찾아야 되겠죠. 수신기에서는 자동 복구를 해놓거나 복구를 해버리면 화재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 홀딩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감지기가 화재를 띄웠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홀딩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감지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화재가 떴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보는 거는 육안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감지기 LED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감지기가 화재가 떴는지 도구나 공구를 이용해서 또는 테스트하기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수신기에서는 자동 복구 상태로 유지를 해놓고 회로 감지기 라인을 탈거를 합니다. 화재가 떴을 때 약 5V, 6V 됐던 것이 정상적으로 21V로 떠서 단선만 발생된다. 그러면 수신기에서 그 발생기 단자까지 또는 중계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로를 탈거를 해도 계속 화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부하층 문제가 아니고 중계기 문제이거나 또는 그 단자대에서 수신기로 가는 그 선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간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일 경우 중계기 입력 쪽에 회로에 선을 빼서 전압을 쟀는데 화재가 안 뜬다. 그러면 선로에 문제 있는 거고, 중계기 선을 뺐는데도 계속 화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중계기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계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전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지기 선로를 4가닥을 다 공중에 띄워놓고 절연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건축물과 그 감지기 선로를 절연 체크를 합니다. 누전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면 이제 감지기 자체 내에 화재를 띄웠던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로에 정상 감지기와 정상이 아닌 감지기를 구분해서 정상이 아닌 감지기만을 찾아야 되겠죠. 자, 도면을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현장입니다. 여기에 소화전이 있고 여기에서 회로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귀류가 되는 건데, 화재가 떴으면 한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을 쪼갠다고 보고 여기에 감지기에서 선을 꽂혀 있는 걸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라인 것만 회로와 공통을 다시 정상으로 꽂았을 때 전압이 화재를 인지하는 5V, 6V 뜨는지 아니면 21V가 되는지, 저항이 안 걸렸다면 24V겠죠? 24V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이쪽 라인 것만 꽂았는데 24V라면 이쪽은 정상으로 보는 거죠. 나머지 귀로 쪽에서 올라오는 감지기 선로를 다시 이 회로와 공통에 꽂아 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V가 뜬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화재가 뜬다고 보는 거죠. 정상적인 선로는 이제 버리고 이쪽에 문제 있는 선로에서 다시 반을 또 쪼개 봅니다. 이 정도 반 정도에서 감지기에서 선로를 탈거를 하면 이쪽에 있는 반 정도가 여기에 회로와 공통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전압을 또 재봅니다. 이쪽에서 전압이 24V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시작하는 부분 이쪽 라인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반 쪼갰던 이쪽 라인에 여기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이 라인에서 화재가 인지되는 감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다시 연기를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이 24V냐 아니면 5V인지 6V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 띄워놓고 건축물과 누전 체크를 했는데 누전이 난다라면 아까처럼 여기에 반 쪼개서 어느 쪽이 누전이 나는지, 그리고 그 누전 구간을 찾아가는 것도 감지기에 전압이 떨어진 것을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로를 확인하고 감지기 화재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 감지기에서 감지기 화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봤고요. 감지기 회로에서 연감지기와 열감지기가 있을 때 거기에 적정한 수량에 맞게끔 우리가 회로 구성을 해서 시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화재에 의한 오동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자라면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알고 시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 감사합니다.